스패닝 트리. 이건 이미 했어요. 스패닝 트리라고 하는 건 그래프상에 존재하는 모든 버텍스들이 도달 가능한, 그죠? 걔들 연결하는 그런 트리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미니멀 코스트 스패닝 트리는 뭐냐? 그러면 엣지가 코스트를 가지고, 일단 비용을 가지고 있고, 엣지라는 게 어떤 비용을 의미하고, 엣지마다 비용이라는 게 할당이 돼 있고, 그 트리에 포함된 엣지가 갖고 있는 코스트를 다 합친 값이 가장 적게 되는 경우가 언제니?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크로스컬이라는 분이 제안한 방법, 프림이라는 표현이 프림이라는 발음이 정확하겠죠? 프라임은 아닌 것 같고요. 프림이라는 분, 솔린이라는 분이 제안한 알고리즘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스패닝 트리가 여러 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 중에서 이 각각의 엣지마다 어떤 코스트, 비용이라고 하는 게 부여됐다라고 했을 때 합을 최소화하는 이제 그런 거를 미니멈 코스트 스패닝 트리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n개의 버텍스가 있는 그래프에서 스패닝 트리에 포함되는 엣지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트리이기 때문에 사이클이 있으면 안 돼요. 그죠? 사이클이 없어야 돼요. 근데 n개의 버텍스를 연결하는데, 그쵸. n-1개. n-1개의 엣지를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만들 때 어떻게 하느냐. 그리디 메소드라는 방법을 씁니다. 그리디 메소드. 그리디 메소드라는 건 뭐냐면, 그리디라는 말이 뭐예요? 욕심쟁이. 막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가장 좋은 게 뭐야? 욕심쟁이들은 그렇죠. 미래를 바라보지 않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중에 가장 이득이 될 걸 택해서 갑니다. 그래서 로컬 옵티멈,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좋은 거를 골라서 가는 게 그리디인 거고, 그리디 메소드라는 거가 희망하는 바는 뭐냐면,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지금 당장 좋은 거를 택해서만 가도 궁극적으로 모든 결정이 다 끝났을 때 정말 글로벌하게 전체적으로 최선의 것이 선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리디 메소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리디 메소드라고 하는 방법. 스패닝 트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당연히 그래프상에 존재하는 엣지들만 가지고 만들어야 될 거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n개의 버텍스를 연결하는 거고 사이클이 존재하면 안 되기 때문에 n-1개의 엣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미니멈 코스트 스패닝 트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당연히 사이클이 트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떤 엣지를 추가하는데 그게 사이클을 만든다? 그러면 버려야 됩니다. 이런 방법을 한다는 거죠. 근데요, 이게 아이디어가 보여요? 56년, 57년, 심지어 1926년, 1930년, 그죠?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정말 처음 이 컴퓨터로 많은 여러 가지 문제를 풀기 시작할 때부터 나왔던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해서 사람들이 이건 아주 굉장히 기본적인 원리인 거고, 이것들을 가지고 더 복잡하고 더 큰 문제들을 사람들이 해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 보여요? 크로스컬이라는 분은요, 56년에 그냥 자기 논문이에요. 근데 이 프림이나 솔리스 같은 경우는 보면 체코에서 30년에 만들어진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26년에 이미 26년에 이 솔린에 해당하는 아이디어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게 프림이라는 이름, 솔린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유가 뭐냐? 그냥 로컬하게 그 아이디어가 로컬하게 자기들끼리만 알리고 바깥에 공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공개한 사람 뽀가 된 거야. 물론 이 사람이 이걸 카피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체코에서 발표되고 끝났고 지역에서 발표되고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몰랐겠지. 이 사람도 이런 논문이 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나중에는 알았겠죠.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잖아, 그렇지? 그래서 뭐 한국에서 영화 하나 한국에서 음악회 한번 해도 그게 전 세계로 공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진 않겠지만 아무튼 뭔가 자기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할 때 그냥 로컬하게만 끝내지 말고 이제 글로벌하게 알리는 것이 돼야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않는다. 근데 뭐 요즘은 그럴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걸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크로스컬 알고리즘이 가장 심플해요. 가장 직관적이야. 가장 직관적이어서 아마도 이 미니멈 코스트 스패닝 트리를 배우는 학생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알고리즘이 이걸 것 같습니다. 자, T라고 하는 건 이 트리에 포함된 엣지. 미니멈 코스트 스패닝 트리에 포함되는
엣지들의 집합, 이 T입니다. 그래서 T에 n-1개의 엣지가 포함되지 않았으면, 아직 n-1개를 발견하지 못했으면 계속 뺑뺑 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래프의 원래 엣지 셋 중에 더 이상 그러니까 엣지 셋에, 그래프의 엣지 셋에 아직도 엣지가 존재하고, 아직 스패닝 트리에 포함되는 엣지의 개수가 n-1개가 아닌, 아직 충분하게 엣지를 만들지 못한 상황에서 계속 이 알고리즘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래시컬 알고리즘은 정말로 이제 그리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가장 코스트가 작은 엣지가 누구야? 그냥 매번 매 순간 남아있는 엣지 중에 가장 코스트가 작은 애들만 골라. 그렇게 모아. 그렇게 해서 나중 트리를 만들고 나면 그게 진짜 그 그래프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는 트리 중에서 코스트의 합이 가장 작은 트리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리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엣지셋에서 가장 코스트가 작은 엣지를 고르고, 그래서 얘는 이미 탐색한 거니까 엣지에서 이제 지워버리고, 근데 문제는 사이클을 만들면 안 되니까 얘가 사이클을 만드는지를 검토를 해서 사이클을 안 만든다라고 하면, 우리는 트리를 만들고자 하는 거니까 이 엣지를 추가하는 게 사이클을 만드는지를 확인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 스패닝 트리에 엣지로 포함을 시키고, 아니면 그냥 버리는 거죠. 엣지셋에서 빼서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엣지들을 다 검토했는데 더 이상 없다. n-1개의 엣지가 안 되더라. 그거는 이제 엣지가 없다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스패닝 트리를 못 만든다라고 에러를 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엣지셋에 남아있는 엣지 중에서 가장 코스트가 작은 애를 골라서 간다라고 하는 게 여기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합시다. 어떤 애부터 골라야 될까요? 가장 코스트 작은 애 누구예요? 10? 그쵸. 0번에서 5번이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서는 어떤 버텍스부터 시작하는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냥 코스트가 가장 작은 엣지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0, 5. 보여요, 그쵸? 그래서 여기 지워지고, 그냥 나머지 중에서 가장 작은 애 때려보니 누구예요? 그쵸? 12에 해당하는 2, 3이겠죠. 그쵸? 그 다음에 또 째려보니까 1, 6. 또 째려보니까 1, 2. 또 째려보니까 6, 3인데 6, 3은 사이클이 생기죠. 그렇죠? 6, 3을 여기서 6, 3을 추가하게 되면 사이클이 생겨요. 그러니까 얘는 미안해. 저리 가. 넌 안 돼. 얘를 빼버리고 그 다음에 남은 거, 그 남은 애들 중에서 3, 4. 그렇죠? 그 다음 작은 애가 4, 6인데 마찬가지 얘도 사이클을 만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미안해. 버리고 그 다음에 25와 28. 그래서 25와 28이 가장 작으니까 얘를 택하고. 그래서 7개의 노드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엣지를 찾고 났으니까 땡땡 이제 끝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오 심플. 그렇죠? 엄청 간단해요. 자, 그러면 뭐 그림 그려서 찾는 건 너무 쉬운데 그럼 어떻게 구현할 건데? 그렇죠? 아이디어 너무나 심플한데 어떻게 구현할 거냐? 엣지셋에서 그렇죠? 엣지셋에서 가장 코스트가 작은 애를 골라야 돼.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 여러분이 아직 그래프 과제를 안 했죠. 그렇죠? 그래프 과제를 안 해봤지만, 우리 어제이센스 리스트를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프를 어제이센스 리스트를 표현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그 엣지 중에서 가장 코스트가 작은 애를 어떻게 골라? 응? 그 어제이센스 리스트를 해결이 안 돼요. 그렇죠? 별도의 데이터 스트럭처가 필요해요. 별도의 데이터 스트럭처로 그 엣지 정보, 어느 버텍스 사이의 엣지인지, 그 다음에 그 버텍스의 그 엣지의 코스트가 얼마인지를 저장하는 별도의 어레이가 필요합니다. 별도의 저장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애를 골라야 돼. 방법은 뭐 그냥 쭉 어레이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최소값 고르는 방법 있잖아요. 그렇죠? 최소값 고르는 방법을 가지고 쭉 뒤지고 그 다음에 그 녀석이 이미 선택됐다라고 하는 걸 마킹하는 또 뭐 어떤 별도의 어레이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그 해당하는 버텍스는 이미 그 엣지는 사용됐다라고 마킹을 하고 아직 마킹되지 않은 것 중에 또 미니멈을 고르고 마킹하고
또 마킹하지 않은 것 중에서 미니멈 고르고 뭐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도대체 몇 번 이걸 스캐닝을 해야 돼, 이걸. 그렇죠? 이거 거의 n제곱번만큼, 엣지 개수의 제곱배만큼 스캐닝을 해야만 이제 미니멈과 순서대로 찾아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등장하는 게 민힙입니다. 민힙. 힙. 힙이고 민힙. 민힙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냐면 민힙이라는 거는 페어런트가 갖고 있는 키값이 그죠? 차일드의 키값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어요. 그런 조건을 만족하다 보니 루트가 가장 작은 값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방법을 사용해서 엣지를 고르는 일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골랐어. 근데 걔가 사이클을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까? 여러분은 아까 우리 눈으로 보고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따라가서 이렇게 하니까 사이클 되네? 라고 했는데 얘는 어떻게 알지? 컴퓨터는 어떻게 알지? 응? 어떤 엣지를 딱 골랐어. 이미 트리에 엣지가 포함되어 있어. 선택된 엣지가 사이클이 되는지 어떻게 할까? 응? 그래프 눈으로 컴퓨터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뭐 이거 갖고 뭔가 또 트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시작해서 뭐 뺑뺑 돌아서 다시 돌아오는 애가 있는지 뭐 이렇게 뭔가를 뒤지나? 여태까지 우리가 배운 거는 도저히 감이 안 잡혀요. 그렇죠? 여기서 유니온 파인드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자, 트리를 표현하는데 트리사가 결국 페어런트와 차일드의 관계예요. 그렇죠? 특별한 관계를 갖는 두 노드들을 페어런트와 차일드의 형태를 표현하는 게 트리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집합이라고 하는 걸 트리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집합에 속한 애들이 하나의 트리가 되는 거죠. 하나의 트리가 되고 그 다음에 재밌는 건 페어런트가 차일드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차일드가 페어런트를 가리키는 구조예요. 페어런트가 차일드를 가리키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네, anyway, 페어런트와 차일드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트리로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얘를 쭉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어레이를 표현을 하는데 페어런트라는 어레이예요. 0번 버텍스의 페어런트가 누구냐? 1번 버텍스의 페어런트가 누구냐? 2번 버텍스의 페어런트가 누구냐? 라는 걸 가리키는 게 페어런트 어레이예요. 페어런트 어레이. 그래서 보면 1번 버텍스의 페어런트가 4번이고요. 그렇죠? 9번 버텍스의 페어런트가 4번입니다. 9에 4, 그 다음에 어디 갔니? 1번에 4. 1번에 4. 7번 버텍스의 페어런트가 0이죠. 7번 버텍스의 페어런트가 0. 6번 버텍스의 페어런트가 0. 이런 식이고 그런 루트 노드들 있잖아요. 루트 노드들은 페어런트가 없잖아요. 그런 애들은 페어런트 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페어런트가 있는 노드들은 페어런트의 인덱스 값, 페어런트의 아이디가 저장이 되고 루트인 경우에는 페어런트가 없으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갖습니다. 이게 가장 이 집합을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자, 그래서 이걸 왜 하냐? 이런 거 왜 하냐라고 하면 이제 집합들을 연합하고 그 다음에 어떤 버텍스가 어떤 노드가 어떤 집합에 속해 있는지를 알아내는 그런 용도로 이런 표현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 방법은요, 재밌는 건 차일드가 페어런트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6번 버텍스의 페어런트가 누구야? 7번 버텍스의 페어런트가 누구야? 8번 버텍스의 페어런트가 누구야? 라고 했을 때 같은 녀석을 가리키고 있어. 그렇죠? 그럼 얘네들은 같은 집합 안에 있는 거예요. 6번의 페어런트가 누구야? 0번. 3의 페어런트가 누구야? 2번. 너네 둘은 다른 집합에 속해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합에 속해 있는 애가 누군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럼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돼. 그런데 서로 다른 버텍스들이 서로 다른 어떤 그 아이디를 가진 녀석들이 같은 집합에 속했니? 다른 집합에 속했니? 라고 하는 거를 판단하는 용도로는 좋은 거예요. 굉장히 적은 정보를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집합들이 확장되고 어떤 이유로 집합들이 이제 확장될 수 있잖아요. 통합되어 갈 수 있잖아요. 자, 통합되어 간다라고 할 때 어떻게 통합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 유니온이라는 걸 합니다. 유니온. 두 개의 서로 다른 집합을 이제 합칩니다. 합칠 때 어떻게 합치냐면, 자, 만약 이런 식으로 합친다라고 하면, 처음에는 아무도 페어런트가 없어요. 아무도 페어런트 없는 상황이다가 점점 어떤 조건에 부합하는 애들끼리 합칩니다. 이제 합쳐가는데 유니온 01,
유니온 02, 유니온 03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유니온 두 개의 버텍스로 표현되는 집합들을 이제 합치는 일을 하는데 합쳤을 때 합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합치냐? 그러니까 이런 셋 리프레젠테이션이 왜 필요한 거냐면 어떤 임의의 버텍스가 속해 있는 임의의 노드 임의의 아이디를 가진 녀석이 어느 집합에 속해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알아내기 위한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집합을 상징하는 건 루트의 아이디예요. 루트의 아이디를 가지고 그 집합을 상징합니다. 자, 그러니까 트리가 그렇죠? 그 집합을 표현하는 트리가 깊이 이 뎁스가 얕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렇죠? 깊게 되면 깊게 되면 이 리프에 있는 버텍스가 어느 집합에 속해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올라가서야 루트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리를 가능한 납작하게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을 택하냐면 웨이티드 유니온이라는 방식을 택해요. 그리고 잠시만요. 그 다음에 유니온이란 잠시만요. 제가 설명을 압축해서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그 압축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 I라는 노드로 대표되는 집합 J라는 아이디로 대표되는 집합을 합칠 때 있어서 두 개의 집합에 속해 있는 노드의 개수가 더 큰 녀석이 페어런트가 되게 그런 식으로 합치는 게 이제 웨이티드 유니온이라고 하는 건데 그럼 걔가 몇 개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그 집합의 노드가 몇 개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루트에 해당하는 노드의 페어런트가 여전히 음수야. 나는 루트이기 때문에 여전히 음수인데 절대값이 그 집합에 속해 있는 노드의 개수가 되게 그렇게 그 루트의 페어런트 값을 설정을 해가지고 그 값을 비교해서 어느 집합의 크기가 더 큰지 판단을 해가지고 더 큰 녀석이 페어런트가 되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웨이티드 유니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그래서 유니온할 때 이렇게 합니다. 자, 초기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요. 초기에는 0번부터 8개의 버텍스가 있습니다. 8개의 버텍스에 대해서 초기에는 페어런트가 다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이다가 0과 1을 합쳐. 그러니까 0, 1을 합친다라고 할 때 둘 다 똑같아. 둘 다 갖고 있는 노드의 개수가 똑같으면 그냥 앞에 거에 붙습니다. 그래서 1번이 0에 붙고 그 다음에 3번이 2에 붙고 그 다음에 5번이 4에 붙고 7번이 6에 붙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자 0번 버텍스는 그렇죠. 0번 버텍스는 루트예요. 그러니까 페어런트가 마이너스예요. 루트에 해당하는 애들은 다 페어런트가 음수예요. 음수인데 노드의 절대값은 이 노드의 이 집합에 속해 있는 노드의 개수예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렇게 되고 1번 버텍스는 페어런트가 0이고 3번 버텍스의 페어런트는 2고 5번 버텍스의 페어런트는 4고 7번 노드의 페어런트는 6이고 이런 식으로 어레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0번 버텍스가 루트인 집합 2번 버텍스가 루트인 집합 4번 버텍스가 루트인 집합 6번 버텍스가 루트인 집합 이렇게 연합해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크로스컬 알고리즘이라는 건 어떻게 동작할 거냐. 자, 이런 버텍스가 있습니다. 이런 버텍스가 있을 때 이런 어레이를 준비해 두고요. 엣지에 그리고 엣지에 해당하는 버텍스 그 다음에 그 엣지의 코스트 이렇게 입력을 받는 거죠. 그래서 힙을 만들 겁니다. 힙. 우리가 아까 했잖아. 현재 있는 엣지 중에서 가장 작은 애를 찾는 방법으로 뭘 사용하겠다고 했냐면 힙을 사용하겠다고 했어요. 미니.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터 스트럭처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버텍스 아이디 2개, 그렇죠? 엣지의 버텍스 아이디 2개와 그 코스트를 갖는 데이터 스트럭처를 선언을 하고 이제 그거를 어레이를 만들어서 0, 5, 10 그러니까 우리가 힙으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처음에 노드가 들어와서 하나의 노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0에 28이 들어오면 우선 기본적으로 어떻게 한다 그랬어?
데이터 들어있는 그 다음, 그쵸? 그 자리에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 뭐 해야 돼? 페어런트와의 키 값을 비교해야 되죠. 그죠? 지금 우리는 어떤 순으로 소팅하고 싶은 거, 어떤 순으로 크기를 비교하고 싶은 거냐면 코스트예요. 그죠? 지금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 코스트로 비교하겠죠. 그랬더니 페어런트가 나보다 작아. 네, yes sir. 그래서 가만히 이제 거기서 끝날 거고. 그 다음에 또 새로 입력됩니다. 5425. 저장을 하고,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빈칸에, 가장 그 빈칸에 저장을 하고, 5425 놓고, 페어런트랑 비교했는데, 페어런트가 나보다 요 코스트 값이 작아. yes sir. 그래서 이렇게 멈춰 있는 거고. 그 다음에 4624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4624 맨 뒤에 집어넣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엔 자기의 페어런트와 키 값을 비교하죠. 그죠? 그래서 페어런트가 크면 내려오세요. 응? 내려오세요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자기의 페어런트와 키 값을 비교하는데 얘가 작으니까 yes sir. 적어서 끝나고. 이렇게 바뀌고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4322라고 하는, 어디 갔니? 여기 엣지에 해당하는 정보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하여튼 빈자리에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페어런트랑 비교하고. 내려오시죠. 24가 22보다 크니까 내려오시죠. 라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다시 그 페어런트랑 비교를 하는데, 얘가 작으니까, yes, sir. 거기서 끝나고. 이렇게 자리 바꿈을 하고 이제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6318, 여기. 요 엣지 정보가 들어오면, 마찬가지. 맨 뒤에 저장을 하고, 그래서 그림상으로 나타내면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그래서 자기의 페어런트에 해당하는 애랑 키값을 비교합니다. 6번의 페어런트니까 3이죠. 그죠? 3에 있는 키값이랑 비교했는데, 6318 들어왔고요. 자기 3에 있는 이 코스트 값이랑 비교했더니 3이 더 커요. 내려오시죠. 내려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루트랑 비교하는데 루트가 더 크니까, 아니, 작으니까 yes sir 멈추고. 3,2에 12. 여기 요 엣지에 대한 정보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선 하여튼 빈칸에 빈자리에다가 들어가고, 그래서 이거의 페어런트인 3번이랑 키값을 비교했는데 3번의 키값이 크니까 죄송합니다. 내려오시죠. 그래서 내려오라고 하고 다시 페어런트랑 키값을 비교했는데 페어런트가 작으니까 그냥 멈춰 있고. 그 다음에 1, 2, 16이 들어오면 빈자리에 들어가고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고 비교해서 얘가 크니까 내려오시죠. 한꺼번에 돼버렸네. 16이랑 28이 비교해서 28이 크니까 내려오라고 하고 다시 20이랑 비교해서 22가 크니까 내려오라고 하고 이제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정리가 돼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고요. 1, 6, 14가 들어오면 마찬가지 끝에 들어가서 빈자리에 들어가고 비교해서 얘가 크니까 내려오라고 하고 또 비교해서 얘가 크니까 내려오라고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22도 밑으로 16도 밑으로 14가 이 위로 올라갈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트리가 만들어질 거고요. 그렇죠? 트리가 만들어지고 나면 이제 이 힙에서 가장 루트 우리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가장 루트에 있는 루트에 있는 녀석의 크기가 이 코스트 값이 제일 작아요. 오케이, 너가 제일 먼저 골라줘야 되느니라. 자, 그래서 얘가 선택이 되겠죠. 이 엣지가 트리에 포함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고를 때 뭘 해야 되느냐? find라는 오퍼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0번 버텍스가 포함되어 있는 집합, 5번 버텍스가 포함되어 있는 집합이 서로 같으냐? 그러니까 앞으로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집합이라고 하는 게 서로 커넥티드, 어제이센트한 애들을 하나로 모으는 게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어제이센트한 커넥티드 노드들을 하나의 집합으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0, 1, 1, 2가 있다고 합시다. 그렇죠? 그러면 0과 1이 하나의 집합에 포함돼. 0과 1이 어제이센트한 하나의 집합에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1과 2가 어제이센트하니까 이 집합 1과 2가 어제이센트하니까 여기다 다시 2를 넣는 거야. 응? 그러면 0과 1과 2, 0과 1이 어제이센트하고 1과 2가 어제이센트하니까 0과 1, 2는 모두 다 커넥티드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어제이센트한 애들끼리 계속 붙일 거야. 계속 붙이면서 집합을 키워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엣지가 선택이 됐는데 그 엣지들이 같은 집합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얘네들을 추가하는 순간 사이클이 생기는 거죠. 응? 그러니까 여기에 그렇죠? 여기에 갑시다. 미안.
잠깐만요. 아직도 펜 조작이 약해. 자, 만약에 여기에 1,2라는 엣지가 들어온다고 합시다. 응? 자, 그런데, 그래서 거기다 어떻게 돼? 0, 1, 1, 2가 이미 하나의 집합으로 커넥티드인 상태인데, 거기에 1, 2가 들어오게 되면, 사이클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1이 현재 이 집합에 속해 있고, 2가 또 역시 이 집합에 속해 있고, 그러니까 서로 같은 집합에 속해 있는 커넥티드 어제이슨트를 다 모아놓은 게 하나의 집합인데, 어떤 의미의 두 버텍스가 똑같이 또 그 집합에 속해 있다라고 하면, 이 엣지가 초과되는 순간, 사이클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라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번 엣지가 추가될 때마다 find라는 오퍼레이션을 해가지고 어느 집합에 속해 있는지를 보고 그 집합이 같으면 너네 안 돼! 라고 판단을 하려는 거예요. 커넥티드인 애들끼리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데 같은 집합에 속한 애가 둘이 들어가게 되면 사이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서로 서로 루트예요. 그렇죠? 독립되어 있는 노드들이에요.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들을 합쳐도 돼요. 그래서 유니온 0, 5를 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서로가 같으면, 노드의 그 집합에 속해 있는 개수가 같으면, 뒤에 있는 애가 앞에를 페어런트를 택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0번은 현재 루트이면서 집합에 속한 애들 노드의 개수가 2개예요. 5는 페어런트가 0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해? 힙에서 얘를 빼갔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최준호? 드디어 물어봐야지. 아, 계속 나 혼자 떠들었다. 최준호? 어디 가니? 최준호. 뭐야, 이거? 대답이 없어? 김치웅? 네. 자, 기억을 해야 되는데 미니에서 루트를 뺐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알려주죠. 이 부분 복습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으시죠. 너무 과거의 것이지, 그쵸? 자, 우리 힙이 이거 기말고사 범위죠, 그쵸? 이거 꼭 복습해야 돼. 자, 어떻게 하느냐? 오케이, 알았어요. 맨 끝에 있는 애. 그죠? 맨 끝에 있는 애를, 그쵸, 루트를 올려. 루트를 올리고, 그 다음에, 근데 그게 얘 자리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자기의 차일드들이랑 비교를 해서 나보다 작은 차일드를 위로 올려줘. 그쵸? 그래서 두 개의 차일드 중에 가장 작은 애. 두 개의 차일드 중에 가장 작은 애랑, 미안해, 내가 내려갈게, 너 올라와. 그래서 이렇게 올려고. 그러니까 올리는데, 한꺼번에 내버렸다, 그치? 나보다 작은 차일드를 올리고 또 내려가서 다시 가장 그 밑에 있는 애 중에 가장 작은 애를 또 다시 나랑 비교해서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22가 12보다 작고 18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얘가 가장 작은 애죠. 이 힙 안에서 얘가 가장 작은 애니까 얘를 또 끄집어 가. 오케이, 3,2 너 데려갈래? 이 스패닝 트리에 포함시킬래? 라고 하면서 뭐 한다고? 얘들이 같은 집합에 속해 있는지를 비교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어제이센트 애들을 집합을 만들 거고 얘들이 같은 집합에 속해 있는지 이미 커넥티드인지 확인하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find 3 마이너스 1이고요. find 2 마이너스 1. 서로 다 독립된 노드예요. 오케이? 그러면 뭐 너네 같이 붙어도 돼. 라고 해서 3과 2를 유니온합니다. 그러니까 3, 2야. 3이 앞에 있는 애한테 붙는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2가 3에 붙고요. 그래서 3이 루트면서 두 개의 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2. 2는 3번 버텍스 자기 페어런트니까 3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가장 작은 애니까 끄집어 가고, 그쵸?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해? 가장 끝에 있는 애를 또 루트를 올립니다. 그쵸? 루트를 올려놓고, 차일드들이랑 비교해서, 차일드 중에서 가장 작은 애랑 비교해서, 얘가 작으니까 얘를 위로, 얘가 자기 차일드가 작으니까 위로 올리고, 그 다음 다시 또 차일드랑 비교하는데, 그 차일드 중에 가장 작은 애보다 또 얘가 크니까 또 올려보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14, 16, 28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16이 후보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16이 다시 새로운 후보가 되죠. 그래서 걔네들을 포함시키기 전에 얘를 확인합니다. 1번과 6번이 같은 그룹에, 같은 집합에 속해 있느냐, 이미 커넥티드이냐라고 하는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했더니 아직도 둘 다 독립된 노드예요. 독립된 노드니까 1, 6을 유니온합니다. 두 개가 수가 같으니까
6이 1을 자기의 페어런트로 가진다고 했죠. 그래서 1번이 마이너스 2가 되고 1번의 페어런트가 6번의 페어런트가 1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지우고 그래서 얘가 이제 캔디디스 할 수 있어요. 캔디디스 되는 거고요. 그래서 데리고 가고 트리에 포함을 시키고 그 다음에 또 맨 뒤에 있는 애를 위로 올리고 크기 자기의 차일드들이랑 크기를 비교해가지고 얘가 작으니까 위로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1, 2가 후보가 되겠죠. 1, 2가 새로운 후보가 됩니다. 트리의 미니멈 코스트 스패닝 트리에 포함될 새로운 후보가 돼서 1번이 어느 그 집합에 속해 있는지 2번이 어느 집합에 속해 있는지를 비교합니다. 근데 서로 다른 데 있어요. 그렇죠? 얘는 루트고 얘는 3번에 포함돼 3번이 페어런트야. 그러니까 서로 다른 집합이에요. 오케이? 합치자. 자, 그런데 유니언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1,2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니언 오퍼레이션이라고 할 때 1,2가 아니라 2번이 속해 있는 집합의 루트와 1번이 합친다라는 거예요. 응? 이걸 하려고 제가 이 색깔을 제가 아마 강의 노트인데 이렇게 안 돼 있을 거예요. 1, 3으로 고치세요. 2가 속해 있는 집합의 루트랑 요 1번이랑 1번은 스스로 루트이기 때문에 그 둘을 합치는 겁니다. 그렇게 유니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니언이 돼서 1번은 4개, 2개의 노드가 있는 애들이랑 합쳤으니까 절대값이 4이 되는 거예요. 4가 되는 거죠. 그리고 3번은 페어런트가 1이 되고 아까 자기 루트였지만 지금은 이제 페어런트가 1이 되고 그래서 이제 얘를 끄집어내 가고 그 다음에 빈자리에 이 가장 끝에 있는 애가 올라오고 크기 비교를 해가지고 작으니까 이렇게 바꿔치기를 하고 얘가 후보가 되겠죠. 얘가 후보가 될 건데 6,3을 해보면 6,3에 대해서 잠깐만 시간이 다음 거 못하겠다. 6,3에 대해서 해보면 그 페어런트를 찾아본다. 어느 집합에 속해 있는지 찾아본다고 했죠. 그렇죠? 6번은 1번이 루트인 집합에 속해 있고요. 3번도 1번이 루트인 집합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커넥티드야. 이미 커넥티드이기 때문에 3과 6을 연결하는 엣지를 추가하는 순간 사이클이 생겨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안 돼요. 6, 3을 지워요. 그렇다고 이 트리에 남겨두는 거 아니야? 이 힙에 남겨두는 게 아니라 얘를 그냥 날려버리는 거죠. 얘는 버리는 거야, 버려. 버리고 나머지 있는 것들 중에서 빈자리에 있는 거 루트로 빈자리 채우고 크기 값을 비교해서 바꿔치기를 하고 그러니까 4,3이 루트가 되고 4,3이 캔디데이트이 되고 4,3에 대해서 파인드 오퍼레이션을 해보는데 둘 다 다른 집합에 속해 있어. 4는 자기 스스로 루트야. 그리고 3번은 다른 집합에 속해 있어. 그러니까 일단 유니온 하는 거죠. 이때도 가능한 또 고치세요. 유니온 4EN이다. 그렇죠? 3번이 속해 있는 집합의 루트와 4는 스스로 루트이기 때문에 루트끼리 유니온 오퍼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4,1을 하고 이런 식의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원래 뒤에 프림이랑 쏠렸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금방 빠르게 할 수 있어요. 네, 이것만 잘 이해하면. 그래서 4번이 1번을 페어런트로 갖게 되고요. 4번이 1번을 페어런트로 갖게 되고 1번은 뭐 아까 몇 개짜리 새로운 노드 하나 추가가 됐으니까 5개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자기 본인은 루트고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노드의 개수가 자기를 포함해서 5개인 거고요. 4,3이 되면 4,3이 선택이 되고 그 다음에 4,3이 선택이 될 거고요. 그렇죠? 하여튼 계속 트리로 미니멈 힙에서 오퍼레이션 업데이트를 하면서 갈 겁니다. 4,6이 후보가 되죠. 4,6이 후보가 되는데 find 4, find 6을 해보면 똑같이 1이에요. 그렇죠? 4의 페어런트가 1이고 6의 페어런트가 1입니다. 이미 둘이 커넥티드예요. 그래서 어디에 쓴 애들을 묶어놨잖아. 그래서 패스가 존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무시해야 돼. 얘는 사이클을 만들 거야. 4를 지우고 그래서 얘는 그냥 날리는 거예요. 날려버리고 아까 끝에 얘 비우고 끝에 있던 애가 올라가겠죠. 하여튼 얘가 제일 커, 제일 작아. 그러니까 걔를 택해서 한번 택하기 전에 또 확인해야겠지. find 5, find 4. find 5. 5의 루트는 0이고 4의 루트는 1이고 서로 다른 집합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오케이. 그래서 유니온 0, 1. 5의 페어런트인 5가 속해 있는 집합의 루트인 0과 4가 속해 있는 집합의 루트인 1 사이에서 유니온을 해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이미 다 엣지 수는 채웠어요. 그렇죠?
엣지 개수 다 채웠기 때문에 더 이상 오퍼레이션을 하지 않고 그만둔다라고 하는 겁니다.